네, 안녕하세요. 김두환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과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ERD를 보여드린 다음 서비스 시연을 해드리고, 각자 트러블 슈팅과 프로젝트 후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총 7명이서 한 팀으로 진행을 했고요. 먼저 한선님은 게시글과 댓글을 담당하셨고, 대우님은 회원과 관리자 메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비님은 채팅과 화상회의를 담당하셨고, 정배님은 이메일, 율탱님은 전자결제, 희동님은 알림, 스케줄, 교육 쪽을 담당해 주셨고, 저는 이제 정상과 통계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먼저 각자 구현해보고 싶은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션이나 토큰 같은 인증 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OTT 서비스라든가 또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 그리고 이제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까지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OTT나 방송 플랫폼은 그 영상 쪽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7명에서 비중을 비슷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기능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자 해서 저희는 그룹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구현하고 싶었던 기능들을 뭐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에 입혀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두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다 넣을 수 있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종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정말 체계적이고 문서화를 시켜서 잘 관리하면서 진행을 해보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능 정의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해서 각자 이 파트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직접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원들이 어떤 기능을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GitHu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저희 저장소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뭐 이슈도 이렇게 정말 양식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각자 얼만큼 달성했는지 등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ERD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그 색깔별로 각자 맡은 파트를 이렇게 나눴고요. 저희가 이제 기능 정의서에서 각자 정의한 기능들에 대해서 테이블을 설계를 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쪽에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쪽에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활발히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메인 페이지인데, 저희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그인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리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요. 보시는 화면이 지금 그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는 이제 가장 자주 쓰는 메일이나 결제,
그리고 게시판, 스케줄, 채팅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메인에 나타냈고요. 차례대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 전용 메뉴여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직원 통계에 들어가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고요.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 줄 것인지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임의로 좀 데이터를 넣어 놨는데, 보시면 뭐 직원 성비라든지 연령대, 그리고 부서별, 직급별, 인원 현황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게시판입니다. 이 교육 게시판은 사내에서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할 때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유튜브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재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또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 플레이어로 동영상을 재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림이 있는데, 알림은 말 그대로 뭐 일정이 등록되거나 결제가 되거나 메일이 왔다거나 또는 이제 메신저로 채팅이 왔다거나 했을 때 알림을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번 등록을 해보면서 알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달력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투데이를 누르면 바로 오늘 날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전사에 대한 스케줄이 있고, 또 이제 부서에 대한 스케줄이 있고, 개인 스케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전사에 대한 스케줄은 관리자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알림도 나타나고 이렇게 달력에도 잘 등록이 되어 있고요. 메인 화면에 가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등록한 스케줄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필은 뭐 유저에 대한 프로필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계정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메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룹웨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 뭐 전체 메일함,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보관함, 휴지통 이런 것들이 있고, 메일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받는 사람의 입력을 한 다음에 참조자가 있으면 참조자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게 기능이 다 구현되진 않아서 직접 발송까지는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채팅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내 메신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채팅방에 이렇게 채팅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 채팅방을 만들어서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초대한 사용자가 바로 이 채팅방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상회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웹소켓을 통해서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화상회의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되다 안 되다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정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말 그대로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해주는 곳이고요. 연도와 월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 달에 총 정산 금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모든 직원들의 리스트가 나타나 있고 상세 보기를 누르면 상여금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상여금이 잘 추가되어서 급여에도 반영이 된 모습이고, 다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월에 대한 정산은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메뉴여서 관리자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명세서는 이제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의 그 월별 명세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결제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이고요. 결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이제 그 차례대로 승인 받을 직원들의 이름을 검색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결제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자에 한해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고 승인을 하면 이렇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서도 현재 결제 상태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시글입니다. 게시글은 이제 말 그대로 사내 게시판이고요. 게시글은 CRUD 기능만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CRUD만 구현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 메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관리 메뉴에서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사원들의 계정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각 팀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새로운 사원이 입사를 했을 때 그 사원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 담당자가 계정 등록 신청을 하면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계정을 발급해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계정을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급받은 계정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 관리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회사마다 부서나 직급에 대한 명칭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직접 커스텀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속이 새로 생기고요. 보시면 네, 새로 등록한 소속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서비스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비님은 그 채팅과 화상회의를 담당해서 슈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웹소켓에 대한 웹 RTC, 오포 앤서 연결 오류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레프에 대한 차이점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네, 렌더링이 되고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제 율택님의 트러블 슈팅인데, 율택님은 이제 DTO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는데 오류가 생겼던 것을 트러블 슈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실제 엔티티와 DTO의 자료형이 서로 달라서 생겼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맞춰주고 해결을 하신 것으로 공유를 받았고요. 다음은 한선님의 트러블 슈팅인데, 한선님은 이제 이번에 리액트를 처음 사용해 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액트가 문법이 조금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화 시켜서 기본 레이아웃을 적용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희동님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전역적으로 백엔드 쪽에서 프론트 쪽에서 뭔가 요청이 왔을 때 그 리턴하는 데이터 형식을 통일을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엄 타입으로 RS 코드를 설정해서 다 같이 좀 그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로직을 짜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보다 좀 명확하고 또 일관성이 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훈님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대훈님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증 인가에 대해서 담당을 해주시면서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 처음엔 저희가 프로젝트 인증인가를 세션 방식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는 어플리케이션에 세션 방식이 잘 맞는가, 이런 고민이 중간에 생겨서 이제 토큰과 세션에 대해서 이런 장단점을 정리해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션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토큰에는 또 이런 장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JWT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프링 배치를 사용하면서 정산을 구현했는데요. 이제 배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굉장히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렸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로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와 함께 그 잡을 만들고 스텝을 만들고 태스클릿이나 청크를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에도 잡 런처를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정산 부분을 담당했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의 그 급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배님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정배님은 이번에 그 메일 기능을 담당하시면서 그 메일을 보낼 때 그 작성하는 곳에 그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백엔드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YML 파일을 통해서
API 키를 숨겨서 환경 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VS 코드 Next.js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it igno를 활용해서 저희가 백엔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env 로컬 파일을 만들고, 그 로컬 파일에 이렇게 API 키를 입력을 해서 구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서님은 그 리액트랑 넥스트.js를 처음 사용해서 어려웠다고 하셨고, 대호님은 이제 목표한 만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비님은 이번에 또 새로운 기능을 도전을 하시면서 CS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배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프론트엔드와는, 특히나 리액트와는 조금 친해지기 어렵다 말씀해 주셨고요. 율택님은 또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희동님도 이제 대호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프로젝트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더 많아질 때는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줄이나 진행 상황 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스프링 배치도 사용은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